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하도 좀 답답하고 해가지고, 어,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이거를, 우리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KOK의 회원으로서 뭐 투자를 하고 예, 가입을 해서 보상도 받고 뭐 그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는 것 자체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 법인이 어디에 설립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죠. KOK 재단은 쉐이셸 군도의 쉐이셸 공화국의 2019년도에 설립이 됐지요. 그리고 다른 데와 그 금융 피해, 뭐 금융 사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곳과 뭐, 어떤 단체는 연대를 하고, 뭐,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성격이 일단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금융 사기들은 돈이 직접적으로 그 법인과 연관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다단계 형태로 가더라도 모든 게 돈으로 전달이 되고, 그래서 현금이 돌아다녔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어떤 상태예요? 일단은 법인도 해외에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떠한 단체에서, 피해자 단체에서 연대를 하는 쪽의 대부분들은 국내에 있는 법인들이고, 하나가 MBI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말레이시아 법인이에요. 근데 거기조차도 현금이 돌아다니지요. 현금이 돌아다녔고, 뭐, 그거 같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홈페이지 4만 4천 원짜리 뭐 홈페이지를, 그게 제가 좀 헷갈리는데 몇 개가 있고 한데, 근데 그 부분을 우리하고 같이 본다는 게 일단은 잘못 본 거고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처음에 현금을 가지고서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현금을 가지고서 그 현금을 누구한테 주든 어쨌든 그 둘과의 관계는 있을 수가 있어도 돼. 아니면은 내가 그 지갑을 운영을 할 줄 모르고 이 스마트폰을 잘 이용을 할 줄 모르니까 누구한테 좀 부탁을 해서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은행 계좌에서 처음 할 경우에는 2일간 묶여 있다가 거래가 시작이 되지요. 그러면은 내가 하든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줘서 그 사람 통장에서 시작을 하든 현금으로 시작은 했는데 어떻게 돼요? 가상화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디지털 자산으로 그냥 쉽게 이야기할게요. 그냥 뭐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암호화폐로 바꾸잖아요. 암호화폐를 3으로 해서 내 현금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국내에서는 사도 KOK를 살 수가 없어요. 해외 거래소에만 상장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해외 거래소로 가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가상화폐를 옮기는 작업을 트론 또는 리플로 대부분 했지요. 초창기의 분들은 처음부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 가지고 다이렉트로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뭐 이제 오셨는데 어쨌든 이게
트론이나 리플로 바꿔가지고 KOK를 다시 산단 말이에요. KOK를 사가지고 스테이킹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미 현금이라는 의미 자체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스테이킹이 됐을 때, 스테이킹이 되는 것 자체는 KOK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스테이킹 지갑으로 들어갔을 거고, 그러면 내가 썼던 그 현금들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에 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 거를 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금을 가져가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KOK에다가 스테이킹을 할 때 보면은 현금으로 우리는 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KOK로 넣던 이전에는 비트, 이더, 테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다가 넣을 수가 있었죠. 내 지갑으로 옮긴 다음에 채굴하기 몇 개 수량 정도를 스테이킹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 비트나 이드, 뭐 테드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스테이킹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자체는 비트나 이드, KOK도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다 돈과 같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게 그 스테이킹이 된 게 없었다고 하면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회복을 할 수 있는 어, 우리의 손실금을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로 KOK로만 했다 그러면 왜? 가격이 거의 7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0.01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선물, 현물 ETF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그렇게 승인이 미국에서 나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하니까 비트코인은 정말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우리가 지금 7달러 갔다가 0.00 4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0.01 또 채 못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뭐 그런 상태인데 비트코인은 얼마까지 내려갔나 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16,000달러까지 내려갔었어요. 그게 49,000달러까지 찍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지금은 42,000, 43,000달러예요. 45,000달러라고 49,000달러가 되면은 실제로 16,000 곱하기 3을 하면은 거의 그 지금 한 3배 정도가 오른 거지요. 근데 우리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근데 사기도 좋고 다 좋은데 돈만 받아낼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돈만 받아낼 수 있으면은 사기로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사기를 누가 쳤느냐? 이거를 가지고서 그 일반 사기, 특경법 적용을 한 사기, 이런 걸 따졌을 때 우리가 쓸 그 피해 금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특경법에 해당이 될 만큼의 금액을 하신 분들이 어, 하더라도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KOK의 가치가 거래소에 있는데 거래소에서 우리가 사가지고 스테이킹을 했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리플을 샀으면 리플을 내한테 판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추론을 샀으면 추론을 내가 샀는 만큼 판 사람들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럼 돈은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게 지금 재단에도 없고, 어디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 그 휴스템 코리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이런 쪽은 주체가 있잖아요. MBI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근데 MB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 책들만 조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혁회의를 하고 있는 거는 해외 법인으로 돼 있고 그리고 해외 법인이라 손 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자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죽으라고 해도 우리가 금전적인 회복에 관련되는 부분은 어떤 것도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다른 쪽은 위임 받았는 사람, 고소한 사람, 그렇게만 따져가지고 그 사람들만 형사적으로든 민사적으로든 위임을 그 사람들만 해당이 된다라고 공지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거기는 실제로는 90만에 해당이 되는 피해자들을 다 구제를 하겠다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수가 돼도 그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지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그 시위를 하고 뭘 하고 그 또 요구를 하고 뭐 하잖아요. 했는데 법을 만들어라. 법을 만들어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입법부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하는데 발의한다고 해가지고 그 많은 법안들이 올라갔을 때 그게 된다, 안 된다를 누가 장담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처리를 하는데 내 힘으로는 좀 힘드니까 민생을 책임을 져야 되고 국정을 다루는 쪽에서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상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입법은 법을 만들고 사법은 법을 집행을 하고 행정은 이거하고 별개잖아요.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국가의 원수이자 이 국가를 대표하는 분이 분명히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지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일단은 이거를 가상자산,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이것만 놓고서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또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는 윗돌 빼가 아랫돌 맞고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랫돌 빼가 윗돌 맞고 뭐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폰지잖아요. 여기에 폰지는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돈을 넣어가지고 거기 돈에 있는 걸 돈을 주는가요? 그 가치는 토큰이라는 걸로 우리가 보상을 받고 토큰을 넣어놓고 토큰으로 받고 소개한 사람만큼의 또 해당이 되는 보상을 받고 하는데 전부 다 뭘로 돼요? 토큰이죠. 근데 그 사람 거를 받는 사람이 내가 소개를 했고 소개를 한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소개한 자로서 뭔가를 보상을 받을 때 이 보상받는 거를 그냥 그
정말 전기료 정도만 더는 이미 발행이 돼 있는 거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시스템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만큼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밑도를 빼가지고 윗도를 빼가지고, 아니지, 밑도를 빼가지고 윗도를 막아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언제 우리가 코인을 받았는 거를 밑에 했기 때문에 그 사람 거를 받아가지고 위에 주고 뭐, 그것조차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그리고 사기를 이야기를 하면은 사기는 그 소개한 사람들을 상대로만 뭐 하든 아니면은 그 전 세계 8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 올라온 내용 가지고 모든 분들 한번 보시라고, 누구한테 밀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 그 사람은 사기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잡는 거 하면 돼요. 그리고 소수가 그렇게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이 표현이 좀 그렇게는 다이다이로 해가지고 맨투맨으로 해서 그냥 사기로 고소를 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돈이 엄청 많으니까 뭐 많이 벌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유튜브 영상에 보면 그 와이프가 육성이 되는 거를 골프장에서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띄워 나누고 설명을 했잖아요. 최고 후원 등급 수익 세 개 다 합쳐보면 한 만 개가 돼요, 하루에. 그 당시 1달러면은 얼마예요? 만 불. 하루에 1,300만 원 버는 거고, 2달러면 2,600만 원 버는 거고, 3달러면 3,900, 거의 4천만 원 버는 거고, 4달러면은 뭐 5억 2천 되나요? 이런 식으로 벌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해야 뭐 재산 가압류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소위 말해서, 관심이 있든 없든, 뭐, 그,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방해가 되든 말든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는 재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 뭔가를 그 법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해가지고 일이 끝나지도 않아요. 재단은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전 이사장이라고 하는 최영규 이사장은 미국에 있고, 그다음에 현 이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에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하나라도 있었냐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최영규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저는 정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차 말씀드려요. 그 사람이 지금 그 운영사라고 하고, 지금 뭐 K 운동장 운영을 하고, 거기에 뭐 어, 크립토 비슷한 이름으로 해가지고 뭐 저기 운영사라고 이야기하는 업체, 거기에 대표이사가 그 어제 나왔던 그 내용 보면은 머리 빈 양아치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KOK만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것도 지금 우리 배 아프고 성질 나고 저놈들 뭐 감옥에 넣는 것만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되, 그것도 우리 돈 들어요. 그런데 KOK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그 먼저 했던 분들도 내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으로 스테이킹을 했고 이더리움으로 스테이킹하고 테더로 USDT로 스테이킹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하는 게 비트, 이더, 테더로 보상을 받았나요? 그러면 그놈의 돈은 그놈의 암호화폐들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찾아야지만이 되는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단을 상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피해자고 우리는 재단에다가 스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재단과의 관계가 되면은 요거는 당사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고소가 되지요. 그래서 제가 또 승질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 재단이라고 하는 쪽에서 재단과 운영사와 붙었으면은 법으로 붙었으면 이거 고소관계예요. 그리고 고소관계인데 이놈은 돈 제가 뭐그 그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으니까 재단이 힘이 없으면은 우리를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우리를 등에 업고 법적인 싸움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법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저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법적인 모금을 좀 합시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이권 관계가 있잖아요. 최영규 이사장과 KOK는 KOK 시작이 거의 뭐 그 어떻게 보면은 CTO라고 하니까 거기를 보고서 그 저기 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KOK와 최영규라는 사람을 이권 관계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그냥 알고 있었잖아요.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뭐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면은 보소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론티어와 운영사와의 지금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돼버린 거예요. 저쪽하고 우리하고는 당사자 관계가 안 된다고.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해가지고 법적인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 우리가 그 살리고, 뭐, 우리가 살 수 있고 못 살고 하는 관계를 어디서 따져봐야 돼요? 자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느냐? 그거보다는, 그 돈을 그렇게 90만 명 뭐 여기에 가입이 돼 있는 사람들 다 일일이 어떻게 확인을 해서 나눠줘요? 그 자체가 일단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자금이 우리는 기축통화가 KOK잖아요. 이 KOK가 우리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우리 그 KOK 재단에서 소위 말하는 상장을 거래소의 상장을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상장이 돼 있더라도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가지수가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KOK로 사가지고 하기가 힘들었을 때가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온 게 뭐, 예를 들어서 2019년 9월 달에 저거 시작을 해가지고 11월 며칠인가 그 이제 재단이 설립은 됐어요. 그때. 그런데 그 이후로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게 KOK를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트나 이더로 처음에는 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래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내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크립토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뭔가를 팔고 나서 USDT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된다. 넣으면은 그게 이제 결국에는 스테이킹이 되는 거잖아요.
스테이킹이 된가 동시에 그거는 스테이킹 지갑으로 들어가고 내한테 표시가 되는 건 교환 자산으로만, US 달러로만 표시가 딱 되잖아요. 근데 KOK로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은 자산이, 교환 자산이 늘 조금씩 많이 잡혀요. 왜? KOK는 플랫폼 가격이 인위적으로 저거 설정을 해 놓잖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드는 그냥 실거래가, 거래소의 가격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잡아놓는 사람들은, 그렇게 잡아놓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바보스러운 짓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스태킹 한 당시로 따지면은. 근데 그 당시에는 KOK를 매수를 하는 게 국내 거래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국내에서 트론이나 리플을 사가지고 넘어가가지고 해외 거래소로 보내가지고 스태킹을 할 수 있는 거래소로, 어, 트론이나 리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판 다음에 케어케를 사서 옮겨갖고 스태킹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비트, 이더, 테더를 누군가는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보관을 한 작자들이, 조직이 어디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입금이 왜 됐느냐? 시스템 점검을 하는 중에 오입금이 됐다.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 집에 모여 있던 사람이 한 50여 명 중에서 절반이 한 사람이 우연찮게 뭐 봤는데 오입금이 된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절반이 들어와 있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절반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오입금이 된 사람이 절반 정도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고서 거기에다가 오입금을 시켰겠어요.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결국에는 우리 KOK의 자산이었고, 현금으로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데 스테이킹이 되는 그거를, 스테이킹 지갑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로 봐가지고는 하나의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비트와 이더는 그렇게 남겨놓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비트와 이더를 지갑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언 놈이 저거 이용을 했는지, 그런 빌미를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사실은 그거를 비, KOK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놈을 팔아가지고 KOK를 사는 쪽으로 썼으면은 더 많이 올라갔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한 게 지금으로서는 정말 다행스럽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16,000불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43,000불 정도가 돼요. 근데 그거를 조금 팔아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KOK로 다시 다 사버리면은 얼마나 많은 양들을 살 수가 있냐는 거지요. 그러면 KOK 가치가 얼만큼 올라갈 수가 있었느냐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제가 이렇게 법적인 싸움을 하는 이유가 그거를 찾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지. 저놈들 감옥 보내봐야 뭐 하겠어요. 나는 그냥 알거지인데, 그리고 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뭐 이렇게 법적 모금을 모았는데 그것도 아깝잖아요. 우리가 돈 번 것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그것까지 돈을 거출을 해가지고 다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참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희는 지금 변호사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면서 경찰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자료에 대해서 누구한테 달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한테 달라 그래요. 저한테. 고발자들한테 달라 그런다고요. 경찰이 그걸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고발을 했으니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수사를 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근거를 가지고서 수사에 착수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임을 해서 수임료를 지불을 하잖아요. 변호사가 쫓아다니면서 뭘 수집을 하는 줄 아세요? 안 한다고요. 다 고발자에 서 나가야 돼요. 그건 누가 해요? 제가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의 문제인데 다른 일반적으로 현금이 돌아다니는 금융 피해자들하고 묶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법적인 저거 보호를 뭐 키코 같은 경우에는 벌써 언제적 이야기예요. 롱롱 어고이의 시절 모기지 사태 전 하여튼간에 그 시점쯤으로 해가지고 키코로 은행은 손해 하나도 안 봤지만은 중소업체들 제가 컨설팅 하던 1200억 정도 매출을 하던 업체도 키코 때문에 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런 업체의 피해자들과 가상자산으로 우리는 거기에 이야기되고 있는 금융 피해자들은 전부 다 현금이 다 돌아다녔어요. 우리는 현금으로 시작은 했지만은 현금으로 여기까지는 들어온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소개를 어떻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들어올 때까지는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한번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뭘로 바뀌었어요? 일단은 트론이나 리플로 바뀌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팔고 나서 뭘로 바뀌었어요? 케오키 팔고 나서 케오키를 사가지고 잡아넣었잖아요. 왜 정말 막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거를 우리의 그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만드는데 참여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비트와 이더를 스태킹을 했고 스태킹한 거 자체는 그 비트와 이더를 살 적에는 내가 돈을 줬지만은 그거를 판 사람이 또 그 저기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현금은 가져갔고 남아있는 건 여기인데 우리도 KOK를 샀는데 KOK는 가치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비트와 이더는 지금도 펄펄 날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비트와 이더가 없다라고 하면 저 이 짓 절대로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살아날 기미가 없는데. KOK는 못 살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아나요. 저 미친 것들이 뭐 최고의 기술 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에 최고의 기술이 기업에 무슨 최고의 기술이 필요해요? 이미 기축통화도 다른 거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그룹사라고 하면은 재단을 그룹이라고 보면은 거기에 독립재산제인 분리돼 있는 독립되는 법인들이 존재하듯이 저희와 K운동장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트와 이더, 테더가 있어야 될 장소는 법인은 KOK 재단이고 KOK 재단에서 그거를 회수를 하고 그거를 거래소의 가치를 올리는데 사용도 할 수 있고 그걸 팔아가지고 여기에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되는 그 메인넷 회사
정말 그 검증이 됐는 거, 그런 거는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돈 좀 주더라도, 컨설팅 피를 주더라도 줘가지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정말 그 메인넷도 이미 그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요. 우리가 분양권 해가지고 그 아파트 분양을 받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누가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요? 병신이지. 만들어 놓은 거에 누군가가 검증을 하고 이 기술 정도의 메인넷이면은 이 정도면은 우리가 테이크해도 되겠다, 가져도 되겠다. 그럼 돈 지불 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개발을 하는 거, 저것들이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돈 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분양은, 아파트 분양은 말 그대로 그냥 통상적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냥 뭐 그거는 분양가가 사실은 좀 싸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개인별로 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뭘 믿고 그 영상에 보면은 돈 없는 것들 그 저기 뭐고 돈 없는 애들 그 좀 몇 개 좀 가져오라 이게 디앱이고 그다음에 어 뭐 어느 학교 나왔는데 그 뭐 머리 빈 양아치 그 지들끼리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그 저기 뭐고 공동체 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요? 아, 무슨 의장님 뭐 불철주야 그래서 뭐 저기 그 푸트럭까지 보내주고 뭐 쌩 난리 안 지겠어요. 그 내부적으로 그 지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지금도 믿고 있는지 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뭘 지대로 알아야지 그게 뭐 이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게 왜 휴스텐 코리아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휴스텐 코리아는 구자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 현금만 돌고 농수산물 뭐 취급한다 그러는 현금으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포인트? 뭐 그걸 또 이 가상자산으로 또 연결시키려고요? 답답하기 그지없고 그냥 좀 찌그러져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모르고 한 거 당연히 우리 잘못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시작을 한 거는 내 결정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건 맞는데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진행이 지금 돼 있다라고 제가 저쪽 그 제가 뭐 되도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그 내용 공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걸 또 공유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해외에서 진행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새롭게 어, 정상을 가는 데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출발을 하고 한 일정 기간 동안은 제가 보기엔 최소 한 1년 정도는 할 수 있는 자금이 회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1년은 1년 동시 1년이 아니고 뭐 한 2년 정도 더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되는 것까지 우리는 지금 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하다고.
쓸데없이, 뭐, 외형적으로 뭘 한들, 그, 행정 쪽에 수반이라고 보면은 상권 분립의 하나에 해당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뭐, 그, 어,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또, 여당, 야당이 있는데 대통령이 있는 당이 여당이라고 하면은 좀 영향력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한다고 해도 입법이 된다라고 어떻게 봐요?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다 뒤지고 나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법이에요. 사법권에서 해결이 돼야 되고 사법권도 어떻게 보면은 어, 대통령의 입김이 그럴 수는 있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또는 뭐 국무부 장관이, 국무총리거나 또는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장이 마구 저놈들 그냥 감옥에 넣으라고 한다고 돼요. 모든 것들은 누구나 어, 합당하게 이거는 분명한 증거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는 너들이 잘못했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지금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한테 그 어, 상황이 좋게 돌아가는지 거기 다 일단 회사 자체가 거의 다 쪼개져 버렸고요. 그 내분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고 그 내용 이미 거기에서 저희가 미국에서 진행한 건 때문에 아니 개차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떠오르는지 아세요? 그게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 제가 오늘은 그 제 욕설하고 뭐 이런 거 안 띄울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이틀 했는 걸로 그냥 마감은 하고, 법적 조치는 제가 취해 보는 걸로,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그 자체만 놓고 재단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문제 못 풀어요. 왜 K운동장이 생겼고 KOK 지갑이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뭐 거의 그 정지 상태잖아요. KOK 파운데이션 토마스 프레이가 띄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갑 딱 지금 열면은 문구가 뜨잖아요. 저기 공지사항이 뜨잖아요. 거기에 KOK 파운데이션이 띄운 걸로 돼 있어요. 뭐에 관련된 거예요? 쇼핑몰이에요. 쇼핑몰이 아예 지금 정지 상태잖아요. 다른 것들은 아예 워낙에 가격이 싸니까 사람들이 출금을 하고 뭐 이런 거 요즘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 뭐 이전에 그거를 어 다시 재셋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저는 안 해봤으니까 팽 당해놓은 거잖아요. 완전히 그냥 방치한 거잖아요. KOK 파운데이션 재단 이사장 토마스 프레이는 뭐 하냐는 거죠. 31일 날 정말 한번 기다려볼게요. 똑같은 거 뜨면은 똑같은 거 정도가 아니고 더 시답지 않고 그러면은 오해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도 그 법으로 걸어야지요. 미국에서 아마 어,
그 이전 재단 이사장, 재단 이사장까지 또 조사가 아마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전 이사장은 조사를 이미 받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몰라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그냥 뭐 그냥 허송세월 했다라고 치면은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 허들을 갖다 놔놓고 장애물을 자꾸 쌓고 그다음에 저쪽에서야 뭐 뭘 하든 이쪽에서는 공권력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정말 아, 우리 일 안 되도록 그냥 뭐 방치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된 증거 제시하고 그렇게 순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근데 우리가 얼만큼 어떻게 일을 진행했고 얼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외형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만 봐가지고는 정말 그 한숨이 나고 기가 차고 그 나누는 이야기들 보면은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아니 뭐 하는 짓인지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정상적인 싸움의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고 표면적인 부분만 너무 부각을 시킨다. 일단은 뭐, 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본질적인 거를 좀 제대로 좀 알고서 접근 좀 하자. 제가 하는 일조차도 우리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거꾸로 싸잡혀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한 번 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 버릇이 돼갖고 밑에 이렇게 보고 뭐 이러니까 뭘 보고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런 거는 없어요. 늘 뭐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건데 좀 자각들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